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다시 마이너스 한 자리로 내려왔고 코덱스 미국 S&P 500 환해지 종목이 양전되었습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37%에 머물러 있고요. 여전히 저는 원칙대로 웅덩이 매매법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 현재 2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매수 타이밍은 21선 매수 타이밍입니다. 만약 매수 타이밍이 오면 바로 영상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다우가 0.5%, 나스닥이 1%, S&P 500이 0.7% 상승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꽤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특히 강하게 상승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 강하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현재 시장은 내일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라는 전망에 베팅하며 이를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일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높은 확률로 증시는 상승을 보일 것이고 CPI의 지속적인 강한 하락은 연준의 긴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물론 연준은 그대로 강경한 발언을 내뱉겠지만 이게 왜 강경한 발언을 하는데 시장이 자꾸 기대감을 가지냐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만큼 내리면 언제든지 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올해 내내 금리를 유지한다. 내년까지도 금리를 유지한다. 라고 말하는 이런 현재 스탠스들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재작년처럼, 마치 작년처럼 올해도 바뀔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는 겁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무난한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6%까지 올랐고 1230원대까지 하락했던 환율도 다시 1250원을 테스트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일 공포지수는 50입니다. 정확히 중립인 상황. 내일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자, 오늘 시장이 상승한 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달 7.1%보다 크게 둔화되는 6.5%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현재 시장은 6.4%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잡힐 것 같지 않던 인플레이션은 7월부터 최근 빠른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 발표되는 CPI 역시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 CPI의 빠른 둔화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예전처럼 파티, 환호의 느낌까지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화면에 나오는 통계 자료입니다. 작년 CPI가 예상치보다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CPI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주가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주가는 크게 하락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최소 마이너스 2% 정도는 하락을 보였죠. 그리고 이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된다? 그러면 주가는 꽤나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이게 최근 3개월 동안의 통계에 딱 나오는데 다만 지난달에 발표되었을 때를 살펴보면 시장은 7.3%를 예상했고 CPI는 7.1%로 발표되며 시장은 급반등을 기대했지만 생각만큼 반등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일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단 내일 CPI는 예상치보다는 낮을 것으로는 전망됩니다. 여러분, 월가의 비공식 연준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기자가 최근에 글을 하나 썼는데 핵심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몇몇의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시차 때문에 2월 25bp 인상 의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주목할 텐데 왜냐면 임금 인상이 물가로 전가되는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는 단순히 CPI뿐 아니라 세부 내용과 함께 코어 CPI의 세부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으로 업로드 드릴 겁니다. 그러니 내일 새벽에라도 CPI 발표 후 영상 업로드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그리고 월가에서는 드디어 렌트 하락이 반영되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렌트 하락은 후행 지표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제 하락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하락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하락이 반영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CPI가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과는 반대로 월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착륙을 주장한 게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는 CPI 6.4%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근원 서비스 물가를 더럽게도 잡고 있던 주거비가 12월에 드디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골드만삭스의 근원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올해 말에는 연준 전망치 3.5%보다 떨어진다 라고 예측한 그래프인데요. 렌트 하락으로 근원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하기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고 지금이 왜 웅줍 기회인지 알려주는 발언이었는데, 현재 이런 물가 둔화의 호재 소식이 위험 자산에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라는 겁니다. 즉 연준의 스탠스만 바뀌면 물가 둔화의 긍정적인 신호가 급등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임금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근원 물가도 계속 둔화된다면 결국 연준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고 증시는 뛰어갈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됩니다. 즉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CPI만 잘 발표된다면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될 겁니다. 연준 위원들도 내일 밤 발표되는 CPI를 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밑밥을 또 뿌릴 겁니다. 주식시장 상승을 원하진 않으니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아직 확신하긴 이르다. 우리는 속도는 낮추겠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를 쭉 유지할 것. 이러면서 금융시장의 상승을 억제시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꿈틀대지 않게 막을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융시장의 상승을 억제시킬 때가 바로 웅줍 기회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뛰어난 투자자들, 극소수의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은 동일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확신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보유를 통해 자산을 불려냈다는 겁니다. 왜 미국 주식은 우상향일까요? 하나하나 또 말하기도 이제 입 아픕니다. 그냥 뛰어난 겁니다. 애플, 마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버크셔, 엔비디아, 비자, 마스터카드, 코카콜라, 펩시, 코스트코, 나이키, 맥도날드, 존슨앤존스 등 그냥 뛰어난 기업들에 우리는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유만 하고 있다면, 시간만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거 백테스트를 활용했을 때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도 함께 포함해서도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 2배 레버리지가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 QLD, SSO, USD의 웅덩이 매매법으로 적립하고 있고, 3배 레버리지는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면, 그리고 원금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를 그나마 줄이고자 2배에 투자하고 QQQ와 SPY, VOO는 분명히 가장 좋은 종목인 건 알지만 내 포머를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욕심내서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락장을 각오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은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QLD 고점 대비 마이너스 85%까지 각오를 하고 있기에 지금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65% 하락은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보다는 훨씬 괜찮은 그냥 일반적인 하락장, 그냥 그 정도로 여기고 웅줍 기회로 여겨지는 것이죠. 지금 떨어져 나가는 주식, 부동산 유튜버들,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자산 유튜브 조회수가 모두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왜 대체 평범하게 살아가는지 알려주는 인간 지표 그 자체입니다. 회피하게 되고 도망가기 때문이죠. 심리, 감정, 멘탈의 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웅줍을 통해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려서 5줄 구간에 돌입해서 수익률 및 수익금이 상승하면 그때 다시 조회수는 상승하고 그때 다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자산시장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게 자본주의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실패하는 99%의 대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1%의 극소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의 극소수가 되는 것이 특출난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과 세월이 활용되면 지금의 마이너스 30%의 계좌도 극소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다면 말이죠. 2025년에 제 자산은 10억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이번 골든타임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좀 더 붙잡을 것이기 때문이죠. 딱 2년만 버텨보시면 자산이 점프하는 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도중에 패닉셀에서 자산이 떨어진 자로 나뉩니다. 2년 뒤에 이 영상 확인하러 와보세요. 제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내일 시황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